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28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의사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17일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22일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상욱 의원, 김미연 의원, 김재원 의원, 이희자 의원이 신청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구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여론조사 조례안은 동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 역량 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반영,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 수령 적발 시 가산 징수 절차 신설 등 현행 조례에 따른 여비제도 운영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 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계층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 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 내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원 내용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을 이루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계층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 의료 지원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치과 주치의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송안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 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계층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해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회계연도 심사검사위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1인과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험 있는 전직 공무원 1인 그리고 세무사, 공인, 회계사 각 1인 총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책임검사위원회는 허건영 의원을 비롯하여 김호연 전직 공무원, 신성욱 공인회계사, 조성인 세무사를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이상욱 의원, 김미연 의원, 김재현 의원, 이자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국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시간, 단순한 산책이 아닌 우리 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이 주를 이루고 사회에서 이제는 1인 가구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을 넘어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동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동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7,383마리고 품종만 해도 106종이며 동물 소유자당 평균 동물 등록수는 1.37마리에 달합니다. 이 통계는 동구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중요한 일부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동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개최한 반려동물 문화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며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이 지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구를 따뜻하고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단순히 개인의 반려동물 존재로 넘어 지역사회와 안전을 위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제가 제안드린 정책이 바로 반려견 순찰대입니다. 2025년 1월 15일 기준 동구의 반려견 등록 현황을 보면은 등록수는 7,342이며 품종수는 92품종수로서 소유자는 5,377명으로서 소유자 1명당 반려견 등록수는 1.37두입니다. 부산에서는 출범한 반려견 순찰대는 올해로 3년째이며 2022년부터 시작으로 반려견 순찰대의 적발 위험, 불편 신고 300여 건으로 작년 부산 7개 구에서 8,883회를 활동으로 112 신고 53건, 120 신고 258건으로 신고하였으며 올해 활동을 지역으로 10개 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늦은 밤 비틀거리며 음주 차량을 신고한 초이와 제니, 추운 겨울 길가에 쓰러진 실종이 시민을 발견한 후로 지난해 동네를 순찰하며 2천여 건의 생활, 범죄 등을 위험을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과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 시설물 점검, 재난 요소 신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는 산책은 단순히 여가 활동이 아니라 주민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신뢰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순찰 과정의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는 주민의 존재는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순찰대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조례는 순찰대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수 활동자에게 대한 보상 제도를 포함하여 참여하기를 동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구 관내 모든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 순찰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동구는 더 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히 지역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동구 반려동물 신화도시를 탈바꿈시키며 반려동물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대표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동구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는 동구를 더 단단히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반려동물 순찰대는 동구가 가진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반려동물과 주민들과 함께 걷는 그 한 걸음이 동구를 더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변하여 변화의 첫 발을 디딜 때 할 때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동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예, 너 청춘의 춘자가 봄춘자인 거 알지? 봄도 좋은데 청춘, 푸른 봄 얼마나 좋은 때냐? 니들 먹고 살겠다고 험한 데 달리고 밤새면서 일하고 어른들이 미안하지. 내가 나란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든 청춘들한테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니놈 청춘은 좀 파릇파릇했으면 싶다. 넌 안 늙어봤지만 난 젊어봤거든. 춥다. 가자. 청춘, 참으로 가슴 뭉클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닌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품어줄 좋은 어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초래한 위기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요즘, 이를 설명하는 것조차 안타깝고 미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곁에 따뜻한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진 좋은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시는 동구민 여러분 덕분에 저희 역시 흔들림 없이 우정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인구 소멸 대응 정책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시니어, 청년, 다문화 가정, 영유아 학부모,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많은 관심과 제안을 받은 분야는 주거 환경 개선, 빈집 활용,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화 공간 확충,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 영유아 육아 인프라 강화, 그리고 관광 활성화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이 직면한 문제와 필요한 지원 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구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다문화 가족 정착을 위한 외국인 마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출산 육아 지원 확대, 한국어 교육,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그리고 법적 행정적 어려움 및 심리적 고립 문제를 해결할 외국인 상담센터와 심리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동구를 포용적이고 활기찬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방문했던 수정오동의 자활사업인 샐러드와팜 현장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빈집을 활용한 청년 농부를 양성하는 정책도 동구만의 이색적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동구만의 특색 있는 청년 창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팜 같은 창의적인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영유아 육아 인프라와 관광 활성화 역시 동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관광 코스 콘텐츠 강화와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동구를 모두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인구 소멸 위기는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동구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가오는 설 연휴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그들의 디지털 환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야 한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동구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산 꿈자람터, 들락날락, 홍골 ESG 장난감 도서관, 다어울림 실내 놀이터, 동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등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환경과 함께 정신적 환경 또한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통해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과 정서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과학 의존에 관해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0.1%, 유아동의 25%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는 10대 청소년 5명 중 2명,
3에서 9세 유아동의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우울증, 불안장애, ADHD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와 교육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디지털 환경이 초래하는 정신적 유해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공간은 정보의 바다이며 자아를 형성해가는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올바른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집행부에서 아이들에게 키즈폰과 같은 대안도 고민해보고 유해 콘텐츠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오락 도구를 넘어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용과 부작용으로 인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정신적 안전을 포함한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구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김진웅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희자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본 의원은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일환인 C-1 지구의 환승센터 설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동구청의 입장을 물었었습니다. 동구 정책의 방향성을 아우른다 할 수 있는 슬로건이 북한시대 동구 꿈을 현실로이기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 슬로건이 잘 반영되는 그런 의견을 내어주실 것을 당부드렸었습니다. 오늘 다시 발언함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만 재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이어서 발언을 하고자 함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항만 재개발 구역 중 해양문화지구 중심부에 있는 랜드마크 부지에 외국 자본 4조 5천억을 유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상징하는 핵심 기능을 담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뉴타운으로 만들어내는 출발점이자 단초가 되어야 한다고 박형준 시장이 밝힌 이 건축물은 도심축과 자연경관축을 고려해 지하 4층, 지상 88층에 이르는 복합 건축물 3개동으로 구성되며 랜드마크 타워에도 다양한 시설물들이 조성될 것이라 하니 규모의 정도가 실로 놀랍습니다. 랜드마크란 그야말로 랜드, 땅과 마크, 이정표의 합성으로 먼 곳에서도 잘 보이는 땅에 세워진 물체,
즉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어 어떤 곳을 상징하는 건물, 공간 등을 말합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프랑스의 랜드마크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재개발 지역 랜드마크 부지에 외국 자본 4조 5천억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동구 관내에 부산을 상징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 동구 주민은 이 랜드마크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사업의 주체인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사업 관련 업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없으십니까? 동구 관내에서 건설되는 건축물인데 왜 동구청은 업무 협의에서 매번 배제되어야만 합니까? 최소한의 주민 의견이라도 전달할 만한 어떤 시스템도 갖추지 못 갖추고 있는 동구의 현실이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만 그런 것입니까? 동구는 이미 비주거형 상업 업무지구가 동구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초고층 주거용으로 막개발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환승센터 부지 개발에서 또다시 일어날 개연성을 가지는 것은 동구청의 개발 업무에 관여할 어떠한 위치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보고회 및 북항 재개발 활성화 방향 토론회가 지난해 연말 개최되었습니다. 북항을 욕망의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친소공원으로의 기능은 지키되 너무 소모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동구청의 의견이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한 어느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 대상자로는 부산시 관계자,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있는데 역시 동구청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북항시대 동구인데 북항시대를 맞이하는 동구청은 이런 토론회에서조차도 초청 대상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난항을 겪던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것인지 항만 재개발 사업 조기 착공 TF 회의가 있었고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참석자로는 보시는 것처럼 해수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코렐, 부산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는 있는데 역시 동구청은 없습니다. 국책 사업이라 관할 구청에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회의나 계약의 참여 대상은 안 될지라도 적어도 업적, 즉 참관인의 자격이라도 동구청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의에 발언 자격은 없겠으나 동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 대상지의 행정관할권을 내세워서라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무엇이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중에 있는지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사안에 따라서는 동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며 때로는 주장하기도 하므로 우리 동구 주민의 주민 주권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주택은 고도 제한에 몇십 년 동안이나 묶여 있는데 저 해안가 재개발 지역에서는 초고층 주거시설이 마구 들어오는 어이없는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 동구청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북항 시대를 예상하십니까? 원도심 동구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북항 시대 동구가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재개발 전반에 대하여 어떤 의견 한 자락도 못 내고 그 흔한 토론회 한 곳, 관련 업무 회의 한 곳 참석하지 못하는 처지라면 북항은 거저 북항 그들만의 리그처럼 구축될 것이고 동구는 거저 현재의 모습 그대로 원도심 동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부산항 북항시대 동구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희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내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례를 선포합니다.